2008년 3월 21일 중국 쓰촨성 광안시에 살고 있었던 남매는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딱 왔는데 집이 너무 껌껌한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도 불도 안 들어오고. 뭐야? 정전된 거야? 이에 남매는 밖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올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아까는 어두워서 못 봤던 거예요. 집 안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걸. 이거 뭐야? 당황하면서 남매가 이 방 저 방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방을 살피러 들어갔던 여동생이 침대 이불 아래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경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는 40대로 코와 입이 테이프로 봉해진 채 손과 발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몸 여러 군데 구타의 흔적이 남겨진 채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그는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동산 부자, 백만장자 천빙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트북과 약 5,000달러의 현금. 5,000달러 하나로 한 650만원 정도? 거기에 플러스 천빙이 사망 직전까지 사용한 핸드폰 2대까지. 그렇다 보니 처음에 경찰은 부자니까 돈을 노린 강도살인이지 않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이상했던 건 당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천빙의 사망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통 도둑은 모두가 잠든 아주 저녁, 새벽 시간대 범행하지 않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어중간한 시간대, 그때 범행하면 자기들한테는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시간대는 잘 안 하는데 이 범인은 그 어중간한 시간인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범행을 했습니다. 범인 입장에선 위험성이 큰 시간대인데 뭔가 똥 싸고 안 닦은 기분. 이에 경찰은 뭔가 더 나올까 싶어 사건 현장인 그의 집을 더 수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요. 천빙의 가짜 신분증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천빙 사진이 찍힌 운전면허증, 경찰관증, 졸업장, 이뿐만이 아닌 위조 문서도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신분증 속의 이름이 다 달라. 원래 이름은 천빙인데 신분증 속의 이름은 허밍웨이, 허웨이, 펑샤오웨이 등등등. 이름뿐만이 아닌 생년월일, 주소도 다 달랐습니다. 위조 신분증, 위조 문서는요, 엄연히 위법행위입니다. 도대체 천빙 이 남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천빙의 집에서 발견된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집 안에서 위조 지폐도 우르르 발견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들과 수많은 물약. 이 물약들은 아무래도 이 위조 지폐를 만들 때 쓰는 도구로 보였어요. 위조 지폐 역시도 중재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천빙 불법적인 무언가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이 사건 스케일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 불법적인 무언가가 그의 살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경찰은 사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위조 지폐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이 천빙, 이 집에서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이게 세상에는 아직 유통이 안 된 상태. 따라서 대규모 경제 범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천빙, 좋은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천빙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동산이었어요. 2005년 천빙이 외곽에 땅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 개발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 많은 사람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딱 요때 그가 얻은 개발권 그 지역의 상업용 주택 판매가 호황을 누리면서 그와 그의 주주들은 수백만 달러,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는 부동산 개발에 더해 몇몇 관광 사업을 인수,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성공을 해요. 이 천빙의 아내 또한 엄청 야무진 여자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대학 졸업생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애들도 모범생. 부부 사이도 얼마나 좋았던지 이웃들은 부부가 다투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완벽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경찰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천빙의 아내, 남편이 신분증 위조에 지폐까지 위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이 부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이 천빙, 많은 돈과 특정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후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예전만 못해졌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이놈이 헛짓거리 하고 다녀. 돈 보고 다가오는 여자를 쳐내지 않는 거예요. 좋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천빙 사망 직전까지 아내 외에 여자친구가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 본처 아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경찰은요, 이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참다 터진 아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모든 재산 다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를 집중조사하는데 결론은 얼마 안 가 아내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켜요. 그 큰 이유는요, 뭐야, 둘이 이혼한 상태였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7년도에 천빙과 아내 이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았어요. 왜냐, 당시 천빙이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유명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족 이혼했다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비밀로 붙입니다.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냥 한 집에 아들과 딸까지 함께 살아요. 좀 더 정확히는 같이 살다가 이 아들과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따로 분가. 이 부부만 이제 한 집에 같이 산 거예요. 이 부부는요, 같이 살면서 서로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터치 안 하기로, 서로의 삶에 간섭 안 하기로 계약, 약속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혼 소식을 누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편에게 하나로 약 1억을 주기로.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가족들조차도. 남이 볼 때는 평화로워 보였으니까 우리 흔히 떠도는 말로 연예인 부부들, TV 나와서는 인고 부부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남남이라고, 쇼윈도 부부 많다고 그런 얘기 하죠. 이때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재산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실상 둘은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죽여봤자 아내한테 떨어지는 건 딱히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아내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이 아내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용의자는 천빙의 2 여자친구였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건데 이를 서로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죽였나? 이에 집중 조사에 들어가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경찰이 이 2 여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빙이 사망했다고. 그랬더니 천빙이 누구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보니까 이 천빙 생전에 각각 여자들한테 다 다른 이름으로 연애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한테는 허웨이싱, 또 한 명한테는 펑샤웨이 등등. 거기다 이 여자들은요, 그가 실제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분으로 연애질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러니 2 여자한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천빙이 바람을 피운 건 여자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백만장자였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남자가 뭐가 아쉬웠던 건지 가짜 신분을 이용, 창두, 충칭, 다저우 등지에서 사기 행각을 그렇게 또 돈을 모은 거예요. 돈 많은 놈이. 피해자들이 자기를 모르게끔 위조 신분으로 접근하고 자기를 추적할 수 없게끔 위조 신분으로 도망가고. 그렇다면 혹시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한 명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해서 천빙이라는 실제 신분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죽인 거 아닐까요? 경찰은 기업 관계자와 사기 피해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다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천빙의 주변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를 죽였을 것 같은 용의자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다들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생전 너무 많은 허위 신분과 위조, 사기를 치고 다녀서 경찰이 수사하기도 엄청 어려웠어요. 경찰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천빙의 집 이웃들이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천빙 집을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젊은 남자들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 중에 한 명이 하는 소리가 어느 날도 어김없이 그 남자들이 천빙 집 주위에서 목격이 됐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쓱 다시 보니까 그 젊은 남자 중에 한 명이 집 근처 공중전화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리에 경찰 바로 해당 공중전화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이웃이 봤다는 비슷한 시간대 한 휴대폰 번호를 찾아내는데 그 번호의 소유자는 천산이라는 남자였어요. 천산과 천빙 둘은요 전혀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 천산은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남자였어요. 1994년 강도짓 해가지고 징역 3년 받았던 남자.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천빙의 집을 맴돌던 남자들. 그 남자들은 사건 발생 전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놈인데 뭔가 이상하니 경찰 이놈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천산 가족들 왈 사건 발생 후 며칠 안 돼서 천산이 갑자기 핸드폰 하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모토로라 기종의 핸드폰. 그 얘기 듣는 그 순간 경찰 촉이 팍 온 거예요. 뭐라? 사건 현장에서 천빙이 쓰던 핸드폰 2개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그거 모토로라 기종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설마 이놈 천빙한테 훔친 핸드폰을 가지고 왔던 건가? 그렇게 경찰 천산의 고향집 근처를 막 뒤지기 시작. 얼마 안가 광둥성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토로라 핸드폰 사망한 천빙 거였어요. 천산 역시도 바로 자백합니다. 제가요 천빙 죽음에 관여한 건 맞는데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 광안 지역에 장원 쉐라고 있어요. 그놈이랑 라오식스라고 죽인 건 그 둘이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 안가 이 2명까지 다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천빙을 죽인 걸까요? 돈 때문에 죽인 걸까요? 사실 이들이 그날 밤 천빙을 해친 이유는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살인 청부였어요. 누군가의 지시.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군데? 바로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이었던 치용. 이 치용은요 천빙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었습니다. 적대감 1도 없었어요. 그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요 천빙이 아닌 그의 아내 저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하니 2007년도에 치용과 이 천빙의 아내 저웅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하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천빙의 아내 저웅 야무딱진 여자였어요. 아닌 건 아니야. 난 없는 말 못해. 난 그냥 기분 나쁘면 나쁘다 다 까고 말하는 여자야. 당하곤 못 살아. 이 개발 문제로 치용과 저우홍 말다툼을 좀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우홍이 사람들 다 있는데 치용의 뺨을 갖다 쳐버린 겁니다. 이때 치용 엄청난 굴욕감을 느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원한이 생겨버린 겁니다. 내 전연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래서 직업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라오식스 장원씨한테 연락한 겁니다. 어디에 정우홍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어. 그 여자 죽이면 6,600위안 줄게. 오케이? 6,600위안 하나로 약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오케이? 올레! 그런데 이 둘 청부살인 경험 없었거든요. 우선은 죽여야 되는 저우홍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뭐 언제 죽여? 타이밍은 못 잡겠고 청부 의뢰한 이놈은 허구한 날 전화와서 언제 죽일 거냐고 독촉해대고 그러니까 포기할까 했어요. 그런데 6,600위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돈을 만져볼 거야. 포기하기엔 아까워.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고 굴린 게, 야, 칼에 비둘기 피를 묻혀 가져가는 거 어떠냐? 저웅 죽였다고 이거 그 여자 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받고 바로 잠수 타면 뭐 지가 뭐 어쩔 거야. 실제 이 계획은 먹혔습니다. 진짜 죽였다고 생각해서 치용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 안 걸리고 백이겠습니까? 저웅 뻔히 살아있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와, 이 새끼들이 날 가지고 놀았구나. 치용 이 두 놈을 찾기 시작해요. 얼마 안 가 이 두 놈 다시 잡힙니다. 치용이 막 니네 둘 다 죽여버리네 만에 하니까 장원셰와 라오식스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진짜 죽이겠다고. 그런데 뭐 어떻게 죽일 거예요. 깝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누군가에게 SOS를 청했던 겁니다. 누구한테? 강도 전과가 있었던 천산한테. 이 장원세와 라오식스는 저우홍 주변을 맴돌면서 그녀의 생활 패턴을 확인했고 이를 천산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로? 집 근처 공중전화로. 그러다 적절한 범행 때를 정한 거예요. 2008년 3월 21일. 그날 집 근처에서 저우홍이 들어오길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설마 우리가 못 본 사이 집에 들어간 건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전을 시킨 거예요. 불이 탁 꺼졌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누가 있어. 그 사람이 저우홍의 전남편 천빙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확인하고 이들은요, 천빙을 막 뒤지게 때리고 청부의뢰한 치용한테 전화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저우홍이 아닌 천빙을 잡은 것 같다. 이거 어쩌냐? 그랬더니 치용이 하는 소리가, 아 진짜 그럼 그놈이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아내 죽이라고 시켜. 이때 천빙은요, 우리 이혼했다고 남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관계 아니라고 막 설득해요. 이러지 말라고. 천빙의 말에 이 둘은요, 하긴 남편이 무슨 죄야. 그래서 그냥 집안에 돈만 좀 훔쳐 나가려고 이제 둘이 집 이곳 저곳을 뒤지는데 여기서 하늘에 뜨신 건지 뭔지 바닥으로 뭐 하나가 툭 떨어져. 보니까 경찰관 신분증이, 앞서 그랬잖아요. 천빙이 사기치기 위해 수십 개의 신분증을 위조했었다고. 하필 그 많은 신분증들 중에 딱 경찰 신분증이 그들 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신분증을 딱 보자마자 장원셰와 라오식스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이게 위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야, 지금 우리 경찰이 때린 거야? 어떡해, 이놈 우리 얼굴이랑 다 봤는데 풀어주면 우리 바로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일까 했는데 앞서 보셨듯이 이놈들 사람 죽이고 하는 걸 쉽게 하는 놈들이 아니었어요. 약간 모든 게 약간 어설펐단 말이죠. 순간 무서움이 싹 들면서 천빙을 침대에 눕히고 코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결박시킨 후에 이불을 덮인 후에, 그래 어두우니까 우리 얼굴 제대로 못 봤을 거야, 얼른 도망가자.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죽은 걸까요? 질식사였는데 목을 조르지 않았잖아요. 그가 죽은 이유는요, 당시 이놈들이 제압하겠다고 그의 코와 입에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손발도 결박하고. 코와 입이 봉해져 버려가지고 이걸 떼지도 못하고 점점 숨은 막혀오고 그렇게 질식사한 거예요. 서서히. 와, 결국 이 3명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요, 애초부터 천빙 계획이 없었어요. 오롯이 그의 아내였죠. 불륜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요, 돈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천상과 장원세, 라오식스 집행유예를, 살인 의뢰했던 치용은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빙은 자기가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죠. 이 사건의 결론은 아내에게 원한이 있었던 남자가 청부살인을 의뢰했는데 그 행동하는 놈들이 아내가 아닌 남편을 잡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편이 위조했던 경찰 신분증이 딱, 그러면서 벌어진 살인극인 건데,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